이번 책에도 개정된 법률과 판례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변화된 점을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죠. 이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유류분의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또 이제 형제자매 유류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 책에 이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이제 상실 사유하고 이제 기여분도 이제 반영을 해라. 그리고 형제자매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류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뜻하는 의미는 결국에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 분쟁 없이 좀 상속 플랜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상속 증여 세제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개정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독자분들께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세법 개정안에 내놓는지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도 그런 내용 계속 트래킹해서 책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계속 최신판에 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정말 실무에서 많은 사건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상속증여 실무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나 트렌드는 뭐가 있나요? 분쟁 면에서는 저는 치매. 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이제 치매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도 치매에 걸릴 수 있구나 이거를 아시고, 내가 그럼 치매에 걸리게 되면 나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거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사실 같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녀도 이제 생업이나 이런 걸 종사하게 되니까 관리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최근에는 상속 관련해서는 치매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승계 관련해서는 최신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가업 승계 관련해서 예전보다 좀 세태가 달라진 것이 가업을 승계받지 않으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선배께서 이 사업을 잘 읽으셨고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으시더라도 자제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각자 삶을 살고 있고, 굳이 내가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다, 재산만 물려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업 승계보다는 가업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로 인해 창출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승계의 이제 요소가 되는 건데, 이게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요즘 분들은 자기 삶과 자기 가치관이 더 중요하니까 꼭 이걸 내가 물려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회 현상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상장 주식 뭐 매각 이런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받겠다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팔던지 아니면은 정말 있는 걸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던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팔리기 전까지 이제 만약에 사실 팔려고 하다가 못 파시면은 그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좀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을 하실 때 고객분들이 자주 묻거나 또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주로 있나요? 이거는 상속세 신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분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그 상속인들이 사전에 이제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 유류분 반환 대상이나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할 때도 반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분쟁적 면에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다 들어가거든요. 뭐 유류분 같은 경우에 뭐 79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 수십 년 전 증여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이게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10년 내에 증여재산만 가산되다 보니까 그거랑 좀 이제 착오를 일으키시는 분이 많아서 그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상속 얘기가 나오면 사실 갈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갈등을
좀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 분쟁이나 이런 건 너무나 원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상황마다 솔루션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공통되는 게 있다면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분쟁을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었다.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네.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재산을 내가 가지겠다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유언만 남겨놓으시면 그런 불필요한 싸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그쵸, 뭐 유언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저희가 사실 사전에 좀 준비할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를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 분쟁을 사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이제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좀 분쟁이 좀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좀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좀 진단을 받고 이제 승계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하면 예. 요즘에 초고령화, 1인 가구, 비혼 이런 트렌드들이 정말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속 전략을 마련할 때도 이런 트렌드의 변화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1인 가구나 고령화가 이제 많이 되니까 단순히 그냥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이제 주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란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좀 높아져서 옛날보다 이제 좀 새로운 승계 수단으로 이제 신탁이 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최신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탁이 혹시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신탁은 이제 믿을 신, 맡길 탁 이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내가 이제 미리 정한 대로 이제 관리, 운용하면서 그 수익을 내가 정한 사람한테 이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이 저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저한테 이제 변호사님의 이제 건물을 맡기고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이 이제 시키시는 대로 건물을 관리하다가 관리하면서 이제 월세 같은 거 이제 변호사님을 드리는 거죠. 변호사님이 만약에 이제 나 말고 우리 부인 주세요 이런 부인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변호사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무사히 재산을 잘 물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런 방식, 좀 신탁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뭐 가족 간의 신탁 계약도 많이 체결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주 유익한 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